이태현 씨는 결혼 후 무정자증임을 알게 됐고 아내와 합의하에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아내 김장미 씨는 혼외 관계를 통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태현 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 모두 출생 신고를 했고 자신의 친자녀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2013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딸 이시은 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친자녀가 아님을 알게 됐고 이태현 씨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딸 시은 씨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겠지만 아빠인 이태현 씨 입장에서도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준선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만약 이태현 씨 입장이라고 해도 참 억울하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태현 씨는 그 황당한 마음을 좀 달래보고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소송이 어떠한 소송이고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태현 씨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소송인가요? 예,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상대로 그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소송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것이 있고 지금 이태현 씨가 제기하겠다고 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는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 친생 추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 이 친생 추정을 받게 된다면 예.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되고요.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친생 추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네요. 그러네요. 네. 예, 맞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친생 추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종류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친생 추정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이게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조금 이전이거나 예. 그다음에 이혼한 후에 300일이 좀 지나게 되거나 한 2, 3일만 지나도 또 이전이어도 그게 추정이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법은 좀 엄격하게 형식적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그 2, 3일 차이로 친생 추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이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 모두가 혼인 중에 출생을 했거든요. 그럼 친생 추정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은 민법상으로 친생 추정을 받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제소 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따라서 현재 2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이 친생 추정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게 좀 소송이 잘못됐네요. 뭐 일견 잘못돼 보이지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요지는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출생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첫째는 제3자의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친생자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이태현 씨가 승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좀 승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인공 수정에도 친생 추정이 미치느냐라는 것이 좀 핵심적인 논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 수정을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 수정에 의해서 출생한 이태현 씨의 첫 번째 자녀는 형식적으로 보면 혼인 중에 임신해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당연히
이태현 씨의 친생자로 추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태현 씨가 정말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다면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패소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인공수정으로 아이가 태어난 상황에서 인공수정에 동의한 아버지의 친생 추정을 부정하고 정자만을 제공한 사람을 법률상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좀 부당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극에서도 보셨지만은 인공수정에 이태현 씨도 먼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말을 바꿔가지고 본인의 친생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이전의 행동과 완전히 모순되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반해서 허용되지가 않는 주장입니다. 또한 저희 민법 852조를 보면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이태현 씨가 만약 실제로 소를 제기한다고 하시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첫째는 친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고 둘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시은 씨는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이게 다른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엄마의 외도로 시은 씨가 태어난 것인데요. 아버지 이태현 씨는 출생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두 분이 볼 때는 이런 경우에도 친생 추정이 미쳐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법률 전문가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출생 신고를 한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친생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준희 씨는? 저는 일단 아버지는 몰랐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으니까 친생 추정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이 문제는 학계에서도 견해 대립이 있고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을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한 자녀가 혈연 관계가 없다는 점이 향후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친생 추정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법리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졌다는 사유는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지만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와, 이거 중요하겠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님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만약 2년이 지난 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는 다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태원 씨는 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이게 소를 제기를 해도 패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이태현 씨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바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충분히 승소하셨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태원 씨는 소를 제기를 해도 패소를 해서 이들의 친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내 김장미 씨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자녀들의 양육비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되겠죠. 그러게요. 참 이태원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친생 부인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시고 싶겠지만은 자녀들의 안정된 지위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버지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라고도 사실 보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흔히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판례에서는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안정된 지위와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은 두 자녀가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온 것은 엄연한 사실인 만큼 이제 이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이태현 씨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과 추억을 함께해온 자녀들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도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